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일단 예스. 되게 술이 빨리 깨더라고요. 뇌에 있는 혈류도 조금 빠질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네요. 자유형 비트킥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는 투 비트킥 때는 의식적으로 왼손 엔트릿이 오른발을 차지만 6 비트킥에서는 왼손 엔트릿이 왼발 킥이 더 편한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걸 봐야 돼요. 로핑에 비슷한 폼인지 네. 아니면 정박자로 가는 수영인지. 만약에 정박자로 가는 수영이라면 잘못된 거죠. 근데 만약에 갤럽이라고 하는 네. 로핑에 비슷한 수영이라면 잘못된 박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글만 보자면은 이거 잘못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사실 비트킥을 손에 맞추는 것도 네. 어떤 강사님들은 다 연습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를 뭐 투비트킥, 포비트킥, 6 비트킥 하면서 이거를 왼손에다가도 맞춰보고 오른손에다가도 맞춰보고 막 이렇게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도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 틀려. 근데 네. 정박자는 분명히 틀린 거죠. 정박자 정상적인 수영은 틀린데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오른쪽만 호흡을 강하게 하면서 왼쪽 글라이딩을 조금 길게 가시는 분들은 네. 왼쪽에서 멈추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정박자로 하는 수영인지 네. 아니면은 로핑까지는 아니어도 네. 조금 박자를 다르게 가는 수영인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부분이에요. 네. 정박자라면 틀렸죠. 네. 자, 다음 질문은 저도 이거 궁금한 네. 건데요. 자영할 때 얼마나 머리를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머리를 잠기도록 푹 숙이고 호흡할 때는 입이 반 정도 나오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수영을 했었는데 무호흡으로 갈 때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서 고개를 더 들고 해보니 좀 더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물살을 가르는 느낌을 느끼려면 머리 숙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요거 질문 짧게 답해 볼게요. 네. 머리를 푹 숙이는 거 없고요. 네. 호흡을 반 정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무호흡을 갈 때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머리를 푹 숙여가지고 물이 뒤통수를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머리가 물살 가르는 느낌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시선을 아래로 보는 방법이 있고 45도로 방법이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래 보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45도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머리가 최소한 아무리 숙여도 뒤통수는 떠 있어야 돼요. 뒤통수는 떠 있을 정도지 네. 아무리 밑을 보고 숙인다고 해가지고 이 뒤통수로 위로 물살이 가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너무 빨라가지고 물살이 넘어갈 수는 그렇죠. 있지만은 네. 어쨌든 기본적인 자세는 네.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자세, 네. 서 있는 자세에서 그대로 엎어졌을 때 내 정수리 있죠. 네. 정수리가 정면을 봤을 때 네. 그 정도 뒤통수가 딱 떠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여기서 시선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네. 아예 푹 숙여버리면 원래 그게 저항이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질문을 해주신 분은 아마 머리가 완전 잠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기면 안 돼요. 오히려 저항이죠. 그러니까 네. 때로는 코치들마다 표현이 달라요. 누구는 이마에서 딱 가르고 가라, 네. 누구는 정수리를 가르고 가라. 그렇죠. 이마를 가르고 가라는 얘기는 뭐야? 45도 본 사람들. 네. 그리고 숙였을 때는 정수리.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뒤통수가 떠 있죠. 네. 그러니까 뒤통수 정도는 떠 있어서 몸이 일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답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병은 출수킥으로 몸이 올라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 안 올라오고 팔이 자꾸 물에 걸리네요. 손도 같이 눌러주면서 올라오면 더 잘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출수킥은 수면에서부터 아래로 차야 할까요? 아니면 수면 아래, 물속에서만 차야 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힘들어요. 일단은 한 가지 정보에 오류가 생긴 상태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수킥으로 몸이 올라온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글에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이분은 손을 먼저 밀고 그 다음에 킥을 찼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는 감정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저병 타이밍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병이 타이밍이 킥하고 풀하고 동시에 끝날까요? 아니면 킥이 먼저 끝날까요? 손이 먼저 끝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일단은 아닌 건 있어요. 네. 손이 먼저 끝난다. 일단 그건 아니에요. 네. 손이 먼저 끝난다는 아니에요. 네. 두 가지죠. 동시에 한다. 네. 킥이 먼저 끝난다. 네. 그렇죠.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킥이 먼저 끝나요. 마지막에 같이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마지막 순간에 킥이 먼저 끝나고 찰나에 피니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출수킥으로 올라오는 거 맞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는데 이미 몸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의 80% 결정은요. 네. 앞에서 들어가서 캐치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음... 왜냐하면 가슴 누르고 여기서 딱 들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물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킥은 안 찬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아직 킥은 안 찬 거예요. 마지막에 킥을 차면서 마무리 짓고
또 손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 그거를 슬로우 비드로 봐야지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보이죠. 선수 애들도 가끔 거기서 그 타임에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손 어느 정도 떠야죠. 뜨고 그다음에 킥으로 마무리하면서 피니시가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좀 다른 답변일 수 있지만은 네. 저는 이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평형의 상체 각도가 궁금한데요. 요즘 엘리트 선수들의 평형을 보면 대부분 상체가 30도 미만으로 살짝 올라왔다가 빠르게 찌르는 동작을 보이는데 상체를 많이 올렸다가 파워풀하게 찌르는 영법은 이제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인가요? 단거리, 장거리에 따라 다른 것일까요?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일단 예스. 일단 예스로 대답을 할 텐데 네. 상체를 끝까지 당겨가지고 파워풀하는 건 과거 했던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왜 상체를 이제는 앞으로 숙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죠. 원래 우리가 수영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평형 동작이요 가장 파워가 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찌를 때? 평형 타이밍 보면은 네. 손이 한번 들어갔다가 손이 끝날 때쯤 다리가 와서 차고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안 가죠. 네. 근데 원래 파워가 가장 좋은 수영은요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요? 네, 같이 나가는 게 파워가 세요.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벨 들고 네. 갈 때 네. 하체 점프력을 이용해서 손을 올려야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평형도 다리하고 손하고 같이 나가면 파워가 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저항.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워는 센데 저항도 강해지니까 네. 속도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이 먼저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차야지만 저항하고 파워랑 상호작용 관계에 따라서 더 네.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이라는 게 네. 항상 내가 낼 수 있는 힘과 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저항과 네. 그 사이에 그 미묘한 밸런스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저항을 피해가는 전제 조건에서 힘을 쓸 수 있냐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달리 되는 거고요. 단거리하고 장거리의 차이점은 글라이딩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글라이딩 깊이, 네. 글라이딩의 시간, 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몸의 각도가 장거리하고 그 차이를 많이 가져가 주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코치님, 최근 견해로는 젖산이 피로물질이라기보다는 다른 걸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젖산은 억울하다. 네. 젖산은 뭐 피로물질이 아닌데 자꾸 뭐라고 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 우유 얘기했잖아요. 네. 우유에 대해서 골밀도에 안 좋다고 자꾸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유가. 네. 근데 그거는 그 한 가지 요소만 봤을 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유가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젖산도 마찬가지예요. 젖산도 좋은 것도 있어요. 있지만 왜 젖산이 우리 수영에서 가장 이겨내야 하는 물질이라면은 고강도 훈련하면 해당 과정이 생겨요. 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네. 거기에 부산물로 젖산이 생성돼요. 네. 예, 젖산이 생성되면요 수소 이온이 증가를 해요. 수소 이온이 증가하면요 pH가 감소해요. pH가 감소하면 PFK라는 해당 과정 효소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다시 해당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PFK라는 효소를 억제시키니 해당 과정이 제때 발동이 안 되겠죠. 발동이 안 되면 운동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중에는 젖산이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을 못하니까. 네. 젖산이 수소이온을 증가시키고 수소이온이 pH를 감소시키고 그러므로 PFK를 억제시키니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젖산을 이겨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네.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다시 에너지로 재생성돼요. 네. 재생산되기도 하고 또 젖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네. 운동 중에는 방해가 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할. 그래서 젖산 내성 훈련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질문자 하시는 분 얘기는 다른 경우 뭐 다르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운동 중에는 젖산이 이겨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예. 약간 내성을 이제 젖산 예. 내성을 길러야 할 대상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 젖산은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얘기하면은 해당 과정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겨내야 할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수영 강습 후에 나와서 둥글게 모여서 인사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지럽고 앞이 잘 안 보이면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았던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한 번 그러고 나니까 무서워서 100%의 최선으로 수영을 못 하겠어서 궁금합니다.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전날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저 어제 전날 술 먹고 오늘 했거든요. 근데 술 먹고 다음날 수영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산소 호흡이 많아서 그런가 되게 술이 빨리 깨더라고요. 아,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혈류가 돌잖아요. 네. 그러면서 알코올을 분해해야 되는 그 근육과 간에 네. 많이 전달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산소를 마시고, 그 다음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돼요. 기분 탓이 네, 아니었군요. 아니 진짜 그거는 연구도 있어요. 연구도 있고 하다못해서 우리가 해장뿐만 아니라 정말 피로할 때 있죠. 네. 피로할 때 약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 회복에도 좋다. 네,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는 것처럼 네.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네. 질문으로 돌아와서 수영 강습 후에 이제 둥글게 모여서 인사하는 거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요 타이밍이죠. 근데 이때 어지럼증이 오셨다. 네, 글쎄요. 제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지럼증이라는 게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에 필요한 근육에 혈류 재분배라고 해가지고 혈류가 가게 되죠. 네. 소화기에는 혈류가 근육으로 가게 돼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뇌에 있는 혈류도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탈수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혈류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혈류가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좀 비효율적인 분배가 되면서 좀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뇌에 가는 혈류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네. 요거는 뭐 너무 병리학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러우시면 좀 수분 섭취를 좀 양을 한번 늘려보시고요. 네, 양을 늘려보시고 그래도 어지럽다 그러면 뭔가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분이 완전 초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너무 그냥 본인이 호흡 타이밍을 그렇죠. 조금 잘 못 잡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하게 호흡을 참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있죠. 혹시 풍선 불다가 삥 도는 경우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런 네. 거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산소를 너무 많이 뱉으면서 아니면 뱉고 마시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는 네. 이 뇌에 가는 혈류가 적어져가지고 그래서 핑 도는 경우. 특별히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경우가 없죠. 풍선 부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뭐 서두에서부터 뭐 근황 얘기라든지 저희 컨텐츠들, 그다음에 홈페이지 얘기들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좀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앞으로 저도 좀 자주 등장할 예정이니까 네, 한동안 또 등장 못해가지고 좀 저도 아쉬웠습니다. 네. 네, 코치님은 좀 어떠셨어요? 나름 또 다른 분하고 재밌었고요. 근데 어쨌든 수영을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네. 더 명확하게 제 의견을 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송 감독님도 수영하는 모습, 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좀 해서 송 감독님이 생체까지 네. 따는 날까지 한번 네. 달려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제 수영 이거 완전 완전 박제인데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제 수영 영상 들고 또 코치님의 신랄한 날선 분석 예.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